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함 주식입니다. 지금 현재 니오가 프리마켓 장에서 약 4%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갑자기 급락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니오의 8월달 출고량이 발표되는데요. 니오는 8월달에 5,880대의 자동차를 출고해내면서 2020년 8월 대비 약 48.3% 오른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반 기업이라면 지난해 대비해서 50% 가까운 실적을 내주었다는 것은 정말 훌륭한 실적이나 니오는 평소에 굉장히 높은 실적을 계속해서 보여줘 왔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7월달에 7,931대의 자동차를 출고한 것에 대비해서 25.9% 정도 하락했기에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온 것이죠. 그렇다면은 어떠한 이유에서 출고량이 7월달 대비해서 이렇게 25.9%나 줄어든 것일까요? 니오는 ES8, ES6 그리고 이렇게 EC6의 출고를 통해서 대부분의 매출액을 벌어들이는데, 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코로나가 재발하면서 ES6 그리고 EC6의 출고량이 타격을 입었고요.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원래 3분기 때 23,000대에서 25,000대를 출고할 것이라는 3분기 가이던스를 22,500대에서 23,500대 정도의 가이던스로 줄였습니다. 이러한 가이던스 뉴스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여기서는 이렇게 2021년 가이던스가 꾸준히 높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하락한 가이던스가 반영된다면은 지금 2021년 5.62빌리언 달러의 가이던스는 상대적으로 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PS 멀티플에 있어서 이 분모에 위치한 2021년 매출액이 하락하므로 자연스럽게 PS 멀티플은 높아져서 상대적인 고평가에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평가 행보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조정을 주는 것이죠. 비록 니오가 2021년 3분기 가이던스를 낮게 조정했기에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어제보다는 고평가에 위치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니오라는 기업이 하루 단위가 아니라 지금까지 평균적인 멀티플 대비해서 과연 고평가냐라는 것을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니오의 멀티플을 본다면은 니오는 지금까지 꾸준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니오의 PS 포월드 멀티플은 니오가 평균적으로 보여주는 PS 멀티플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한눈에 바로 볼 수 있고요. 다른 경쟁사들이랑 비교해봤을 때 니오가 테슬라 그리고 샤오퐁보다 낮은 멀티플을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보다 저평가라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샤오퐁보다 저평가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조금 납득하기 힘든 멀티플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니오의 펀더멘털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니오의 매출액은 2021년 2분기 1.3빌리언 달러를 기록해주면서 최고치를 갱신했고, 매출액 성장률은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148%나 달성해주었습니다. 게다가 CPCA인 China Passenger Car Association에 의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부족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123만 대를 팔아주면서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수치 대비해서 210%나 성장해 주었죠. 다시 돌아와서 이 매출액에서 원가 비용을 뺀 이 그로스 프로핏을 보면 말이죠. 그로스 프로핏 또한 매출과 마찬가지로 242.13밀리언 달러를 기록하면서 가장 높은 기록을 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보도록 할 텐데요. 영업이익 경우는 이 매출 총이익에서 이 영업비용을 빼면 나는 것이 영업이익이고요. 영업이익에서 세금이라던가 아니면 이자 비용을 감안했을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순이익입니다. 먼저 영업이익을 보자면요. 영업이익은 2021년 2분기 기준으로 마이너스 117.43밀리언 달러를 기록하면서 가장 괜찮은 영업이익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트렌드상으로 점점 이 영업이익 적자 부분이 점점 줄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순이익을 볼 텐데요. 순이익이야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업이익에서 세금이라던가 아니면 이자 비용을 전부 감안했을 때 최종적으로 니오가 갖게 되는 그런 돈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순이익을 보면은 순이익 또한 이렇게 마이너스 90.32밀리언 달러를 기록하면서 이 순적자 부분이 과거 대비해서 꽤나 많이 낮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통틀어 봤을 때 니오의 매출은 빨리 성장하고 있으며 이 마진율 또한 좋아지고 있고요. 영업 적자와 순적자 또한 점점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니오의 펀더멘털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니오의 재무 상태를 간단하게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니오의 현금을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보시면 Total Cash and Short-Term Investment를 보시면은 니오는 2021년 2분기 기준으로 이렇게 7.2조 정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Receivables 1년 내에 거래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돈으로 한 436밀리언 달러 갖고 있네요. 이 두 개를 합친다고 해도 7.6빌리언 달러는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current liabilities와 long-term liabilities를 보도록 할 텐데요. 일반적으로 current liabilities는 1년 이내에 거래처를 대상으로 갚아야 되는 그런 부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다양한 종류의 그런 부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생략하고요. 일단 전체 current liabilities를 보면은 3.4 빌리언 달러가 잡혀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long-term liabilities는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갚아야 되는 그런 부채인데 특히나 이 long-term debt는 1.5 빌리언 달러로 은행을 대상으로 1.5조 정도 부채를 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약 한 5.4 빌리언 달러 정도의 부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현금이 7.2 빌리언 달러 정도니까 지금 갖고 있는 부채를 전부 다 갚고도 충분한 현금이 남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니오의 펀더멘탈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미래 전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중 중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개수는 그 어떤 나라보다 많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의 그림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포함하여 2020년까지의 모습이었으니 앞으로의 전망을 보자면요. 2010년 전기자동차의 판매량은 310만 대에서 2015년에는 1400만 대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중국과 유럽에서의 전기자동차가 2025년까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니오는 2022년까지 150kW 배터리를 만들 것이라고 했는데 watt per kg 단위로 바꾸면은 이것은 360W per kg짜리로 배터리에서 혁신을 보여주고자 하는 퀀텀 스케이프의 배터리인 평균 400W per kg짜리와 별 차이가 없으며 일론 머스크가 2020년 8월달에 날린 트윗에 의하면은 테슬라 또한 400W per kg짜리를 앞으로 3년에서 4년 안에 만든다고 했는데 2022년 안에 360W per kg짜리의 배터리를 니오가 만든다고 본다면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난다면은 니오 또한 비슷한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프리마켓에서 지금 기준으로 약 5% 하락하고 있는 니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니오의 실적, 펀더멘탈, 미래 전망은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3분기 가이던스가 반도체로 인해서 하락했다는 이유에서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반도체 문제가 해결된다면 니오의 실적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니오의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니오는 과거 1년의 멀티플 대비해서 저점에 있으며 샤오펑의 멀티플과 비교해봐도 저평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에 대한 리스크 또한 무시할 수가 없기에 리스크가 싫으시다면 굳이 투자하시지 않으셔도 관계가 없으시겠으나 중국이라는 시장이 전기자동차에 있어서 무시할 수가 없으며 먼 미래를 봤을 때 매력적이라고 느껴지신다면 천천히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가는 법 또한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쿠키 영상으로 하루가 지난 디지털 터빈의 밸류에이션을 잠깐 보도록 할 텐데요. 디지털 터빈의 경우는 EV 세일즈 멀티플 기준으로 봤을 때 어제 14%가 올랐지만 여전히 4.5 정도의 멀티플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디지털 터빈 평균 EV 세일즈 멀티플이 5.99라는 것을 봤을 때 지금 EV 세일즈 멀티플은 이렇게 평균 이하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평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항상 9월달은 증시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가장 안 좋은 날이니 항상 분할 매수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See you later.